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요새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후보들의 교육 공약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영상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어떤 거는 좀 익숙한 것들도 있었고, 뭐 또 이제 대선이 급하게 치러진 만큼 교육 정책이 막 되게 구체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님이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이런 얘기 들어오면 뭔가 좀 딱딱하잖아요. 좀 옛날 방식 같기도 하고, 아니 수학교육을 국가가 꼭 책임져 줄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나?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영상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얘기가 많아서 실제로 그냥 그 후보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신 영상을 천천히 그냥 다 봤습니다. 여러 번 보면서 이분이 되게 구체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셨구나, 또 교육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책을 보고 생각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님은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는 교육에 좀 되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교육 관련된 정책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그 다음에 뭐 한국형 디텐션, 디텐션 룸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간 자유를 제한하는 이제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인데요. 그 외에도 뭐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개혁신당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 중에서 특히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준석 후보님이 첫 번째로 내놓고 있는 게 맞춤형 교육인데, 그러니까 수학 강사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챙겨주겠다, 이런 이제 방식인데, 익숙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좀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또 교원들 임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선생님을 뽑지 않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되고자 하는 준비된 인원들은 꽤 많으니 뭐 더 수요 공급에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평가를 보겠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시기 구분도 굉장히 좀 현실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요 6개 6년간의 과정 동안에 성취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이제 사교육을 조장한다, 애들의 수학 실력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 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교육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자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거나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를 보거나 레벨 테스트를 치거나, 오히려 그 데이터를 알려주지 않아서 불안해해서 일부러 그 테스트 때문에라도 학원에 가게 되고, 그 테스트 치러 갔다가 학원에 등록하게 되는 상황이니 어느 정도는 순기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는 수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내 점수를 알고 싶지 않아, 그런 학생이 있다면 사실 이런 방식 별로 반가워하지 않겠지만, 뭐 이것도 가능한 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학교육 책임제를 보면서, 특히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여기 링크로 좀 걸어 드릴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정책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들의 포인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이제 지금 우리 공교육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평가는 곧 낙인 찍기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평가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뭔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안게 되고, 그럼 불행해진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오히려 평가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고 교육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오히려 그걸 지나치게 터부시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오히려 모순된 상황으로 인해서 입시 준비가 더 안 되고 아이들이 더 좀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영상에서는 그 낙인 찍기에 대한 부분이, 낙인 찍기에 대한 어떤 선입견,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실제로 어떤 아이들의 정확한 실력을 진단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수학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노력해야겠네, 분발해야겠네, 이런 부분을 훨씬 깨닫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은 하지만 사실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저도 뭐 1, 2학년 학생들한테까지 시험을 다 보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3, 4학년이 됐을 때 공부를 해야 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테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가 유명무실화되고 또 사실은 약간 터부시 되니까 아이들이 어느샌가 자기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낙인 찍기로 인해서 그 순간의 기분 나쁨을 감내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에 가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입시 현실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너무 큰 이야기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런 입시 현실을 바꾸는 거. 그런데 적어도 수학을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나아가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냐 못 가냐가 결정나는 분위기인 건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공부도 못하게 될 거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힘들 거야. 혹은 이미 그걸 뒤늦게 깨달아 버리게 되면 남들을 쫓아가느라 수년간의 노력을 굉장히 단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좀 무리한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봤었을 때 거꾸로 오히려 학생들에게 평가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만약 내가 뭐 예를 들면 사교육을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되고 뭐 주변 환경도 안 돼, 뭐 시골에 살고 있어,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을 다니기 어려워, 그래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이 말을 정말 안 믿으시는데, 자, 과거에 어떻게 수학 공부하셨습니까? 학원을 다녀서만 부모님들 꼭 수학 공부를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혼자 공부하셨던 경험들이 더 많을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풀어보고 정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공부할 것들이 많아서 인강 보느라 시간을 쓰지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는 시간들을 오히려 갖지 않고 있어요. 그걸 더 많이 도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평가는 결국 그 난이도에 대한 혹은 자기의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 처음 인식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를 다루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도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렇게 픽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버드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봉사와 같은 어떤 사회봉사 단체? 뭐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을 얘기하셨던 내용이 나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에 아이들이랑 40문제씩 수학 문제를 풀기로 했대요. 이게 일반 아이들한테도 조금은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복지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있거나 아니면 교육을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하루에 수학 문제 40문제 푼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다 맞출 때까지. 와, 이거는 뭐 해주는 건 없지만 뭐 문제를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야. 야, 네가 풀어봐. 40문제 오늘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과제를 던져주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좀 도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건 뭐였냐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들한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네가 이만큼만 해도 대단하다. 야, 네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너 할 수 있잖아.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늘상 포기하곤 했었는데 한 번도 그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 기준을 요구했던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고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오히려 사제 간의 관계가 더 싹트고 선생님을 되게 신뢰하고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장면일 거라고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하면은 신고당해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 아니, 왜 애를 남겨서 공부시키려고 하냐? 왜 애들한테 더 하라고 부담 주냐?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얘기를 들으시니까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사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너 더 할 수 있잖아. 왜 네가 더 안 하냐? 더 해라. 이 얘기에 아이들이 오히려 울컥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 믿음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필요한 그런 중요한 어떤 교사의 자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
결국 공교육이 좀 그러한 본질을 회복하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이끄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오히려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설명해 주신 장면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짓말. 이 부분도 사실 이 수학 공부 관련해서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요즘 수학 공부하면은 좀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수학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 하다 보니까 수학의 맛도 깨닫고 그랬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초중등이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을 봐도 그렇죠.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돼서, 야, 너 기하 어려워? 그럼 기하 안 해도 돼. 벡터 이거 빼줄게. 나 미적분까지도 이제는 이제 어려운 미적분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네가 힘들면 안 해도 돼.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 파퓰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대중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그 수준을 하향시키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학을 무조건 어렵게 하자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식산업 종사자들이 많아지잖아요. 물론 AI가 수학 문제 다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수학은 사실은 꼭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들을 길러야 돼요. 수학은 논리랑 굉장히 맞닿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려우니까 안 해도 돼. 네가 너 문과 갈 거지? 그럼 수학은 좀 못해도 돼. 와 같이 자꾸 빼주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안 해도 돼? 하니까 안 해도 된다며. 근데 나중 가서 갑자기 하래. 아니 그때는 안 해도 된다며.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어른들은 모두 알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것, 하기 싫은 것, 힘든 것도 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올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반쪽짜리 진실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거짓말들이 쌓이게 되면 아이들이 어느샌가 수학에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요. 그만큼 수학을 또 못하게 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수포자는요, 수학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수학을 그냥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게 어른들 생각에 너무 막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막 혼내가면서 막 수학 막 힘들게 공부했던 그런, 요즘 애들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수학 못한다고 손바닥 맞는 일도 없고요. 그런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흥미없어, 재미없어, 어려워 하고 안 하기 시작했다가 진짜 나 못하네? 라고 생각해서 초등학생밖에 안 됐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수학 못할 거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뭐 쉽게 가르쳐야 되네 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수학을 결국에는 우리가 해내야 하고 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쩌면 수포자가 늘고 있다. 수포자 늘면 그럼 진짜 수학 안 해도 되나요? 그게 오히려 수학 사교육비의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라도 야, 좀 어려워? 좀 하기 싫으니? 그러면 안 해도 되지 뭐. 나중 가서 하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른들이 지도하는 방법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부분은요, 문해력과 수학의 관계입니다. 자, 문해력이 증가하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문해력을 이준석 후보님은 영상에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책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뭐 하이퍼링크, 인터넷 정보들, 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주니까 그 맥락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탐구 보고서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논리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훈련이 되려면 사실은 논리를 훈련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책을 읽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수학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수학 과목을 많이 예로 드는데 그 이유는 누구라도 수학은 맞고 틀렸는지 참과 거짓이 굉장히 쉽게 구분이 됩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문장으로 쓰여져 있거나 책으로까지 많은 범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소화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데도 되게 어려워요. 즉 내가 이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작은 문제 하나가 풀리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놀이하듯이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분, 10분 안에 한 과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사실 수학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수학이 결국에는 아이들의 그 논리적인 생각, 논리라는 건 사실 이치에 맞는 참거짓을 따지고 그것들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사건의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사실은 터득하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뭐 비판적 사고나 아니면 문제 해결적 사고나 이 모든 부분에 사실은 수학이 미치는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논술 교육을 하자면요. 독서논술 교육의 정점에는 사실 어쩌면 수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과거에 이런 언어로 이루어진 철학적 사유의 최고봉은 결국에는 수학과 항상 맞닿았거든요. 논술을 가르치고 있을 때도 동일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술은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말이 안 되고요. 수학은 잘하는데 논술은 못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독서도 한 영역이긴 하지만 문해력의 영역에서 수리적인 문해 능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동의하고요. 실제로 AI 아무리 중요해져도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스킬 자체보다는 논리적 사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책을 읽거나 논술 자체를 연습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지만 수학도 분명히 거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문해력을 못해서 수학을 못한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얘기대로라면 수학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이상 이준석 후보님이 얘기해 주신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라고 하는 재밌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뭐 이준석 후보님이 또 저런 좋은 정책을 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이나 어떤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대선 후보 공약에서 그쳐지지 않고 국가 교육의 측면에서 또 교육 일선, 힘들게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 교실에서 또 맨날 학원 다니면서 힘든 우리 아이들의 현실에도 좀 영향을 주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